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재 이재희 변호사입니다. 제가 의료 광고 관련해서 사건도 많이 하고 또 공사의 직책을 여러 맡고 있다 보니까 관련 영상을 많이 올렸었는데요. 사실 작년 말부터 갑자기 시작된 이제 치과의 상호 검증 사태로 말미암아 특히 의료법 56조 2항 11호 즉 사전 심의와 관련해서 최근 중차대한 변경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번 영상에서도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네이버 블로그와 인스타그램, 유튜브가 사전 심의 대상 매체인지 여부입니다. 제가 당시 영상에서 정확한 언급은 일부러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원장님들, 여러 의료 광고 대행사들, 심지어 다른 변호사님들까지 저한테 문의를 엄청나게 많이 주셨어요. 원래는 보건소에서 말하는 원칙론이 법령의 문구상으로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의사협회 의광심에서는 블로그에 대한 사전 심의를 반려해 온 것입니다. 법령의 조항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료법 57조 1항 4호와 제5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플리케이션을 포함한 인터넷 매체, 그 밖에 매체의 성질,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 매체를 이용하여 광고하는 경우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죠. 그리고 이러한 법률의 위임을 받은 의료법 시행령 24조 1항 4호는 정통망법에 따른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중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1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 어플리케이션을 포함하죠. 동조 2항은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1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SNS 제공하는 광고 매체입니다. 의사협회 의광심에서 블로그에 대한 사전 심의를 반려한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이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1일 평균 이용자 수를 집계하는 보건복지부의 공식적인 통계가 없다는 점입니다. 다음으로 인터넷 매체든 광고 매체든 결국 광고를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네이버 CPC 광고, 플레이스 이런 사전심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광고들도 있으나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 블로그 등은 특정한 광고 문구를 설정할 수가 없고 전체 내용이 정보 전달의 목적을 주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판례에 따라 광고로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홈페이지에 대해서는 사전 심의를 하지 않는 점을 준용해서 개별 블로그와 인스타그램 개별 계정 그리고 유튜브 개별 계정에 올라오는 게시물에 대한 사전 심의를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회원들은 이렇게 의광심에서 사전 심의를 반려했기 때문에 사전 심의 피를 득할 방법이 없었고 따라서 56조 2항 11호 위반이 성립하지 않는 구조였어요. 보건복지부는 그 사이에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등 해외 SNS도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유권 해석을 내놓기도 하였지만 이에 대하여는 이를 광고 매체로 사용하는 경우 즉 인스타나 유튜브에 광고 비용을 지불하고 타겟팅 광고 등을 하는 경우에서만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해석이 여전히 가능했기 때문에 각 계정의 게시물 전체에 대한 사전 심의를 받을 필요는 없었고 이미 그러한 해석이 오랫동안 이어져서 보건소에서도 한두 번 해당 업무를 진행해본 경험이 있는 담당자들은 블로그, 인스타, 유튜브에 대해 11호 위반이라는 신고가 들어왔을 때 진행해 보았더니 성립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치과의 상호 검증 사태로 말미암아 각 보건소에 한 번에 적게는 20개, 많게는 100건 이런 식으로 한 번에 폭탄 민원이 들어가게 되자 전국 각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것이었고 보건소마다 블로그도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하냐는 질의를 보건복지부로 마구 쏟아보내기 시작했어요. 보건복지부에서 의협에 민원은 복지부가 책임질 테니 사전 심의를 다 받아줘라 라는 취지의 연락을 최근에 보내기까지에 이르렀습니다. 이제는 의광심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공식적으로 대응하려는 중이고 복지부의 탁상 행정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에 대해 법적 조치도 강구하는 중입니다. 법률이 분명히 광고 매체라고 특정을 하였고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 사업자가 제공하는 인터넷 매체의 개념도 그 성질이나 영향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IT의 I든 T든 아무것도 모르는 광고 한번 해본 적 없는 복지부 공무원들이 탁상 행정한 결과가 이러한 악결과를 만든 것입니다.
다행히 11호 위반의 경우 그 문제 많다고 제가 여러 차례 지적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서조차 1회 위반은 경고라고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6개월 내 2회차 적발 시에는 바로 영업정지 15일, 3회차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이 나오게 되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 이 문제를 가볍게 대응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가 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전검열이라고 과거 보건복지부에서 진행하던 광고 심의를 자율심의기구로 이양하라고 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검열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변호사는 누군가 의뢰를 해줘야지만 그 사건을 진행할 수가 있다 보니 제가 참 안타깝습니다. 심지어 개인 인스타 계정에 만약 병원 얘기 조금이라도 쓰시거나 사진 배경에 병원 나오면 다 사전심의 받으라고 할 상황입니다. 표현의 자유는 공짜로 얻어지거나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권력자는 항상 국민의 입을 막고 싶어하고 이에 저항하는 국민들이 흘린 수많은 피로 쟁취한 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누리는 표현의 자유입니다. 의료 광고에 사전 심의를 못 받아서 과장, 허위 광고가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한 과장, 허위 광고는 내용에 대한 제한 규정이 이미 따로 있습니다. 혹시 제 영상 보고 계시는 전국의 블로그, 인스타, 유튜브 사용 중인 원장님들, 의료 광고 대행사 관계자 여러분들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각자 소속된 협회로 이런 민원을 복지부에 성명서를 발표해달라고 법적 조치도 제발 강구해달라고 보내주세요. 이제는 힘을 합쳐 싸울 때입니다. 감사합니다.